안녕하세요. 마타리 김지영입니다. 자, 일요일 경마 서울과 부경. 어제에 이어서 토요일에 이어서 이번에도 전경주 해설을 도전합니다. 자, 시간을 너무 길게 잡아먹으면 지루하시니까 빨리빨리 포인트만 잡고 넘어갈 겁니다. 잘 따라오시길 바라면서 준비되셨으면 시작합니다. 네, 취재 수첩 먼저 들어가 볼게요. 이번 주는 사실 토요일에 좀 더 좋은 말들, 많이 마방에서 노리는 말들이 많이 몰려 있어서 일요일에 취재 수첩을 뭐를 골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심 끝에 골라낸 말들, 내용들이 일단 흥미진진하고 재밌는 말들이에요. 7조의 자이언트 킬러, 육경주 출전하죠. 여기에 29조에 구경주에 출전하고 있는 일렉트릭 크롬 1700m 출전합니다. 33조 티즈킹. 이 자세한 내용들은 경주 해설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은 한번 짚어주시고요. 그리고 40조의 미래영웅, 50조의 축하까지. 제가 웬만하면은 그 겹치게 안 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 육경주에 겹쳐버렸네요. 자, 일단 자이언트 킬러 같은 경우에는 흥미진진한 내용이 기수의 의견과 조교사 마방의 의견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이따 육경주에서 한번 체킹해 보시고요. 이 육경주는 제가 정기도로 풀어드리는 승부경주, 추천경주이기도 하니까요. 좀 더 주의 깊게 들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 일렉트릭 크롬 구경주 1700m에 나머지 상대마들이 다소 기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직전 경주에서 굉장히 진로가 막혀서 직선 초입에 진로가 막혀서 아쉬웠다라는 멘트 있었다라는 거. 자, 33조 티즈킹 같은 경우에는 단거리가 나을 것이다. 단거리를 목표로 출전을 하고 있는 말이라는 거. 미래영웅이야 뭐. 그리고 축하 같은 경우도 내용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역시 육경주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200m. 국산이 아니라 국내산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입에 배서. 자, 이번 경주는 일단은 다소 느린 흐름에 부진한 말들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미승리마 경주다 보니까 미승리마 경주는 아니고요. 오전 이하에 상금을 더 주는 그런 미승리마 경주는 아니고 말들 자체가 이제 미승리마인 그런 상황이죠. 3세 이상마 편성이니까요. 그 중에서 이제 7전, 5전이 넘어가는 6전 이상의 말들 같은 경우는 편성이 별로 없으니까 거리만 선택해서 이 경주를 나왔다지만 나머지 말들은 약편성을 골라서 나온 겁니다. 이어지는 이 경주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가장 눈여겨봐야 하는 말은 아무래도 끝번 신청했네요. 12번 라오나우스가 되겠죠. 직전 경주 이해할 수 없는 출발이 있었습니다. 발주기 내에서 주저앉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꺼내지도 않고 그대로 출발을 하면서 말은 말대로 무리하고 기수는 기수대로 애써보고 그래도 졸전일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움이 있는 말인데, 문세훈 기수를 안전 교체하고 휴양 충분히 다녀와서 상당히 스피드가 호전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여겨보셔야 되겠고요. 나머지 말들 중에서 6번 수아라 천왕, 그 3세 이상 마들에게 이제 얘를 좀 피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수아라 천왕 같은 경우는 점점 나아지고 있는 걸음을 보이고 있고요. 이 말이 이제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끝걸음이 이제 계속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 흐름이 상관이 없다라는 게 이 말의 가장 큰 특징이죠. 삼세마가 그러기가 참 쉽지 않은데 골마겸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직전 경주 다시 순위 상승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훈련 강도를 높였어요. 눈여겨봐야죠. 현장 상태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6번 소아라 천왕이 충마로서의 가치가 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6번 소아라 천왕 가치 있는 막건으로다가 한번 추천을 드려봅니다. 이 경주 넘어갈게요.
이경주 국내산 6등급 1300m 경주입니다. 전반적인 흐름은 앞서 얘기한 것과 같고요. 1경주와 이번 경주는 일단은 흐름 느리고요. 기습 선행이 과연 버틸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기습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말이, 제가 이제 기습이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는 다른 편성에 가서는 쉽사리 선행을 나서기 힘든 말들이라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1번 샤프 위너, 그리고 저는 8번 유로캠프, 9번 럭키 샤프, 이 두 마리들 조심스럽게 보는데, 이유는 그거예요. 어느 누구도 선행을 나가본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혈통에 따라서 선행이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유로캠프, 모마, 유로파이터고요. 유로파이터 아시죠? 9번 럭키샤프, 모마, 자연광이에요. 자연광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김일성 조교사의 그 소속에 있었던 14조에 있었던 선행형 말이었고요. 이런 말들이 이제 앞선을 과감하게 한번 나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버틸 수 있느냐. 제가 그래서 포인트를 버틸 수 있느냐로 잡은 거예요. 여기에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5번 트러스트 미.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에 그 아침 방송 나갔을 텐데, 페로비치 기수의 그 통역이 자막으로 어떻게 나갔을지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 페로비치 기수의 의견은 이거예요. 자기가 데뷔전에 타봤을 때는 사지가 말이 따로 놀면서 이 말을 왜 샀을까를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기수 입장에서는. 근데 그것이 이제 휴양을 다녀온 이후에 정리가 됐고 힘이 찬 느낌을 받는다. 실제로 훈련 내용도 상당히 좋죠. 5번 트러스트미가 이번 경주에서는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말이다 라는 거. 그리고 4번 성파스타. 앞선 경주에서 수아라 천왕이 만약에 입상을 성공했다, 한 번쯤 안고 가실 만한 말 4번 성파스타 되겠습니다. 3경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3경주는 흐름 자체는 상당히 빠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선을 나갈 수 있는 말의 스피드와 추입으로 따라붙는 말의 스피드가 제가 보기에는 엇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런 경주는 주로 흐름이 토요일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주로 흐름이 가장 큰 관건이 될 수 있겠고요. 흐름이 애매하다, 이거 모르겠다 라고 한다면 앞에서 끝날 확률 전 한 70% 정도로 봅니다. 앞선을 갈 수 있는 말은 6번 승리 엔젤이 가장 유력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8번 대보배 하고요. 사실 이런 경주가 제 딴에는 이제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런 거를 승부 경주를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배당 메리트가 그렇게 크지가 않죠. 이 만약에 4번 해피투데이라든가 외곽에 뭐 12번 딕시스마일 이런 말들이 동시에 우다다다 팔려주면 우리는 배당 메리트를 노릴 수 있겠는데, 요즘 현장의 하위군 배당판을 믿을 수가 없어서 최종 결정은 현장으로 보류를 하겠습니다만, 5775와 상의하시면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앞에서 끝날 확률 70%다 기억하시고 선행은 6번 승리 엔젤이 나갈 것이다 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제 첫 번째 추천 경주 4경주가 되겠고요. 오늘의 추천 경주 자막 계속 나가고 있었을 텐데 4, 6, 8, 10 짝수 경주 4개의 경주 서울에서 준비했고요. 부산은 3경주 준비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4경주 저희 첫 번째 승부 경주. 자, 이번 경주는 인기마 혼전 구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거리가 1400이라는 것 역시 포인트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거리 경험이 있고 없고의 중요함이 아니고요. 1400이 됨으로써
유리해지는 말이 분명히 있어요. 그 말이 왜 1400이 유리한가? 왜 마방에서는 그렇게 1400에 맞춰서 훈련을 시켰는가? 뭐 마방 얘기 나왔으니까 마방 얘기 정리해드리자면, 이번 빈체로에스 같은 경우도 이제 산악훈련을 동반을 하면서 외승을 나갔다 오면서 1400m에 맞게 길고 강하게 훈련을 했고, 한 가지 현장 체크 포인트는 체중이 빠지면 더 좋다라는 멘트가 있었고요. 나머지 말들 중에서는 뭐 쿼드리가 같은 경우가 단독 선행을 나가야 할 것 같아요. 나갈 것 같아요. 이것을 6번 라온 나라가 막아설 수 있느냐 없느냐가 포인트입니다. 현장에서 5775로 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부경 1경주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약편성인데, 편성 자체는 약편성인데 유독 눈에 들어오는 말은 1번 시크릿 로즈죠. 직전 경주 선전도 선전인데 이 말의 입장에서 굉장히 아쉬운 전개였죠. 1번에서 얌전하게 인코스 타고 나왔으면 되는데 그걸 굳이 또 외곽으로 빼서 코차로 지는 2주 만에 출전할 만 했습니다. 나머지 말들 중에서는 좀 빠른 흐름 속에서 선전을 해왔었던 8번 대오강자 쪽에 저는 지금 시선이 가고 있고, 7번 쇼트스톱은 마무리 훈련까지 한번 체킹을 해봐야 합니다. 이게 파행으로 인해서 성적이 조금 계속 하락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조금 나아지고 있는 것 같은, 무난하기는 하지만 조금 더 직전보다는 나아진 모습이라서 마지막까지 체킹이 필요하겠고요. 일단 부경 1경주는 1번 시크릿 로즈를 중심축에 놓고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서울 5경주입니다. 자, 여기 25분 텀이어서 굉장히 바터요. 그쵸? 자, 5경주는 일단은 레이팅이 좀 낮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36에서 46. 요런 편성에서 가장 주의해야 하는 말들이 승급전 말들이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사실 전력상 우열이 좀 드러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한번 과감하게 한방 추천으로 가볼까를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역시 배당 메리트, 저도 저 배당 그렇게 좋아를 안 하거든요, 사실. 물론 확실한 저 배당 같은 경우는 한방 압축하고 선박승 활용하시라고 이제 불러드리기는 하는데, 이런 경주 같은 경우는 조금 탐이 나요. 왜냐하면은 여기 출전해 있는 조교사들이 혼전이다라고 다들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왜 혼전인지 모르겠어요. 6번 마이더스 로드 승급전입니다. 단거리를 노리고 전형적으로 교차 출전을 한 케이스고요. 여기에 출전해 있는 국산마 4두 모두 목적은 같죠. 1000m 출전이 목적이었던 거죠. 거기에 가장 잘 어울리는 말, 6번 마이더스 로드가 뭐 데뷔전 때 하이군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추입을 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오산입니다. 앞에 붙어서 갈 겁니다. 6번 마이더스 로드의 전개의 변화, 힘이 차면서 늘어나는 순발력의 변화 감지해 보시면서 6번을 축으로 놓고 후차권 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이경주. 이 부산 이경주도 상당히 혼전이에요. 전력 차이가 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팬 여러분들도 그러실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전력이 상위권에서 막 혼전이고 전력차가 없고 그러면은 오히려 좀 편하거든요. 근데 하위권에서 막 전력이 혼전이면 엇비슷해버리면 정신이 하나도 없죠. 이럴 때 이제 각자의 기준이 나오게 되는데, 저는 그 기준이 전개입니다. 자, 직전 경주 늦추입해서 굉장히 아쉬웠었던 말이 있습니다. 10번 CF 스타인데요.
내심 송경민 기수가 한 번 더 타줬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뭐 오경환 기수도 괜찮습니다. 이 말이 사실은 이렇게 취입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컨디션의 변화가 와 있다라고 감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도 그럴 것이 거리를 줄였어요. 10번 CF 스타가 조금은 더 나올 걸음이 있고 조금은 순위 상승의 가능성을 좀 감지를 해봐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10번 CF 스타를 가장 재밌게 보고 있다는 거 알려드리겠고요. 9번 천하통일 같은 경우에는 바깥으로 계속 이렇게 기댔었던 그러면서 우승을 했었던 것 때문에 주행심사를 다시 받고 나오기는 하는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골편 제거를 했던 말이 골편 수술하고 나오는 말이 1200m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휴양 이후에 바로 우승을 차지하는 케이스도 처음 봤고요. 천하통일 처음이거든요. 보통은 3착 그 다음에 2차 이렇게 순위 상승이 되는 케이스인데 천하통일은 바로 기본기를 자랑이라도 하듯이 우승을 차지해버렸고 대신에 한쪽 발만 쓰면서 기대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이런 부분은 거리가 늘었을 때 조금 조심을 해봐야 되겠는데 기본기 상으로는 눈여겨볼 만하다라는 거. 그리고 11번 부영타워를 최대 복병처로 제시 유연만 기수 타갖고 최대 복병까지는 아닐 것 같기도 하고요. 11번 부영타워 복병같이 있다로 정리하면서 서울 6경주 넘어갑니다. 자, 6경주 정계도와 함께 살펴보는 제 추천 경주가 되겠는데 재밌습니다. 뭐 일단은 가장 이 전개도 이 자체가요 제 답이에요. 저는 취재를 하면서 조교사들에게 반드시 전개를 물어봅니다. 왜? 제 주력이 전개니까. 이 말은 과연 물론 조교사들이 뭐 선행을 갈 거야 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선행을 갈 수는 없죠. 현장 상황이라는 것도 있고 돌발 상황이 있으니까. 하지만 최소한 조교사가 이번에 훈련을 할 때 그 염두에 뒀었던 전개, 이 말에게 가장 적정하게 어우러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습을 저는 얻어 오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죠. 이번 경주가 그 피크가 될 겁니다. 전개와 취재의 멋진 콜라보를 현장에서 5775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신있게 밀어붙입니다. 옆에 지금 보고 계시는 전개도가 힌트예요. 현장에서 많이 성원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부산으로 넘어갑니다. 역시 추천 경주로 이어지고요. 이 텀이 짧아서 제가 아마 그 부산 3경주는 예시장 상황을 보자마자 바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제가 뭐 10분 전에 들으시라고 이렇게 적어놓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제가 짧게 녹음을 할 테니까 한 7, 8분? 8분? 괜히 전화하셔갖고 6경주입니다. 이거 하지 마시고 좀 여유있게 저에게 조금만 1, 2분의 시간만 더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번 3경주, 부산 3경주는 앞선과 뒷선이 모래시계형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구도가 되겠는데 보통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앞에 애들이 도주를 해서 막 도망을 가버리고 추위권 말들이 올라올 확률이 있어요. 그 추위권 말들 중에서도 가운데 있는 모래시계 중심 축이 되는 지금 그림에서 보면은 뭐 3번이나 9번 요런 말들이 전개상의 이점을 갖게 됩니다. 이번 경주의 포인트는 흐름 자체가 빠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 빠르다고 봤기 때문에 압축이 되는 경주다. 이거를 만약에 느리다고 보고 흐름이 느리기 때문에 추위권의 역습이 가능하다 라고 본다면 마번이 전혀 달라집니다.
현장에서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에요. 경주의 흐름 저는 마타하리는 빠르게 봤습니다. 3경주 역시 부산 3경주 역시 현장에서 많이 5775로 성원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7경주 넘어갑니다. 서울 7경주 인기만 혼전 구도예요. 인기권 말들의 의지가 만만치 않고요. 거리를 줄이면서 단거리에 유리한 말, 우리 아까 취재 수첩에서 체킹한 말 한 마리 나오죠. 4번 티즈킹. 대표적인 케이스죠. 단거리가 더 나을 말. 하지만 4번 티즈킹 뿐만이 아니에요. 2번 수입 트로피, 외곽의 10번 라운트로이, 이도 모두 거리를 줄이면서 내려왔습니다. 자, 그리고 2번 수입 트로피 같은 경우는 달라요. 이것도 박으론 기수는 그렇게 마음에 안 든대요. 말 상태가. 근데 조교사는 거리를 줄여서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늘어난 부담 중량의 관건이죠. 사실 이번 수입 트로피는 1번 KT스타 직전 졸전의 원인 정확하죠? 저 이거 직전에 승부경주였잖아요. KT스타 추천 안 드렸죠. 왜? 선행을 못 가니까. 말이 끌고 가려는 습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선행마가 이번 편성에 많아요. 게이트 이점을 얼마나 잘 살릴 수 있느냐, 요것이 관건입니다. 1번 KT스타는. 하지만 저는 일단 4번 티즈킹이 어떤 식으로 선행을 강타를 하던 KT스타를 압박을 하던 앞에 있을 말이기 때문에 4번 쪽에 좀 더 한 표를 던져보고 싶고요. 얘도 빨리빨리 올라가야죠. 외곽에 10번 라운트로이는 현장 상태 체킹 하셔야 됩니다. 제 직전 경주에 이 인기 4위였어요. 쳐다도 보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얘 시장에서 다리를 끌고 가는 거 봤는데 제가 어떻게 추천을 드려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현장 꼭 체킹하시고요. 5번 천하비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죠. 이거는 이제 조교사님 아니고 관계자. 훈련을 시켜본 사람이 짧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도대체 뭐가 짧다는 걸까? 둘이서 되게 골몰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정보 다 걸어 모아가지고 현장에서 최종 정리 잘 해드리겠고, 취재 스톱의 포인트였던 4번 티즈킹을 중심으로 7경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부산 4경주 살펴봅니다. 국산 상금 1400m 경주가 되겠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경주는 부산 4경주는 쉬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서울 8경주 제 추천 경주 있으니까 거기다 집중하셨으면 좋겠는 게, 선행말들이 굉장히 많은 편성인데 선행마들의 특성이 다 달라요. 당일 주로 여건, 당일 말의 컨디션에 따라서 지금 제가 뭐 어쩌고저쩌고 말씀을 드려도 현장에선 이게 100% 뒤집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도 3번 장군봉이 500g 부담 중에 늘어나서 그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만, 그래도 전개상으로 봤을 때 가장 안정적이고 상대마들이 선행마들의 특성이 다양하다라는 뜻은요, 기복을 보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정적인 자신의 걸음은 유지하고 있는 3번 장군봉이기 때문에 인기 1위여도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보면서
물론 현장 상황에 따라서 이게 100%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가벼운 주로 해서 정말 잘 뛰는 1번 천하올림, 무거운 주로다 하면은 9번 탱크파워, 휴양하고 복귀 일전을 치르고 컨디션 회복세가 관건인 2번 퀸트하츠, 8번 최대강자에 거리를 줄였지만 일단 선행을 나서기만 한다면 버티기 능력은 충분한 5번 한반도 정복, 승급전 6번 바운드명, 기타 등등. 이런 식이에요. 현장에서 잘 정리를 해드리겠는데, 이거 뭐 다른 분들 누구 승부하신다 그러면 한번 가서 들어보세요. 저는 관전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서울 8경주에 자신 있는 추천 경주가 있는데 뭐하러 거기다 힘을 주냐 이 얘기죠. 서울 8경주 상승세를 누리고 있는 승급전 말들이 인기를 누릴 수 있는 편성이죠. 그 말들의 전력을 누릴 수 있는 말, 그 말이 이번 경주 충마입니다. 전개는 굉장히 간단한 흐름이죠. 이건 제가 지금 오픈은 안 해드리니까 제 게시판 들어오셔서 전개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서울 8경주 그거 오픈을 안 할까봐요. 그게 답인데. 일단 그 전개 속에 답이 있는 상황이고요. 회심의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번 금강제국이 페로비치 기수를 현장에서 섭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페로비치 기수가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서 저도 인터뷰를 아무것도 못했어요. 나중에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시간은 아직 충분하니까 마지막까지 확인을 해보고 추천 여부를 결정을 하는 말, 이번 금강제국이 되겠고요. 6번 동촌의 가이 역시 직전에 정영 기수가 너무너무 잘 타서 그냥 두 손 놓고 있었어요. 저렇게 잘 타면 어쩔 수 없지. 그 전개대로 6번 동촌의 가이가 나와준다면 이번 경주의 포인트입니다. 자, 부산 5경주 살펴봅니다. 부산 5경주 1800m 국산 4등급 경주예요. 거리 경험 있는 말이 없고요. 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거리 경험을 한번 뛰어봤다 하더라도 성적이 안 좋았다는 얘기겠죠. 그것 때문에 혼전도가 높아졌다라고 보여지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4번 스틸 더 쇼 Y가 어떻게 뜰지가 정말 궁금해요. 이 말이 이제 서울에 장산호랑이 있고 힐타워 있고 형제마들이 있는데 다들 조금 짧았거든요. 왜 1800을 썼을까? 부산은 뭔가 달랐을까? 그 부분 때문에 좀 궁금하고요. 제일 큰 관심은 사실 외곽에 있는 8번 금포 미라클입니다. 이런 말들 조심하셔야 되는 게 5살짜리 앞말입니다. 경험면에서는 3살짜리들을 압도할지 모르겠지만 전력상으로, 스피드상으로는 밀릴 수 있어요. 그런데 금포 미라클이 입상할 때 뛰었던 상대마들 봐주시겠습니까? 천의무봉, 제타바이트, 4등 할 때 스텔스. 뭐 물론 마신차가 많이 나기는 했습니다만 그만큼 빨랐던 흐름, 그만큼 강력했던 상대들, 그 속에서 선전을 했다라는 게 8번 금포 미라클의 최대 장점이죠. 이번 경주에서도 한번 선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9경주 이어집니다. 국산 5등급 1700이에요. 네, 1700m 장거리라서 이제 후반부 경주에 편성이 된 건데 5등급입니다. 5등급 1700m 하면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말은 5번 투어 마이더스죠.
1700만 계속 내보내고 있으니까. 그렇게 성공했던 케이스가 지난주에 나왔었던 스타보니비. 거리 적성이라는 건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체킹해드렸죠. 취재수첩에서 챙겨가십시오. 9번 일렉트릭 크롬.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직선 초입에 들어서면서 약간의 앞재가 있었고 그 바람에 탄력을 붙이시 타이밍을 놓칩니다. 그것이 페인이에요. 배우준 조교사의 정확한 분석이었다라고 보고요. 이번엔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했다. 우승권까지 도전 가능한 9번 일렉트릭 크롬입니다. 압축 경주가 돼도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여기에 뭐 문세영 기수가 기승했으니까, 그리고 선행을 나갈 수 있으니까, 꾸준하게 선행권에서 응수해왔으니까, 이번 롤링스타 같은 경우 말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도 저는 거리 적성 최우선주의, 전개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5번 투어마이더스 그리고 9번 일렉트릭 크롬 한방 압축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부산의 마지막 6경주입니다. 1등급 2000m 경주이고요. 능력대로 보시면 되죠. 1등급 경주에 저는 감히 반기를 들진 않습니다. 다만 그런 케이스는 있죠. 이번 골리앗 마린 같은 경우에는 능력대로 본다면은 인정을 해줬어야 하는데 인기가 4위까지 밀리더라고요. 아싸! 좋아했더니 위너스 마린이 날라들어왔습니다. 참 그거 묘하대요. 골리앗 마린 같은 경우도 2000m 앞선 선행 1순? 모래 안 맞고 뛰었으니까 선행. 1순으로다가 우승을 차지한 경험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무시하시면 안 되겠고요. 6번 해바가 너무 기특하죠. 이 조그만 앞말이 59달고도 계속 뜁니다. 참 안타까운데 뛰는 걸 어떻게 해요. 안고 가야죠. 여기에 3번 고지정벌, 최대복병천은 5번 억만돌이. 너무 많이 불러드렸나요? 8마리인데 6번 해바보다는 저는 2번 골리앗 마린 쪽이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2번 골리앗 마린 쪽에 좀 더 시선을 한번 가져가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서울 10경주 넘어갑니다. 제 마지막 추천 경주입니다. 전개도 함께 살펴보시고요. 이런 그 방패연 이렇게 가오리 모양으로 제가 그려놓은 그림은 다이아몬드 꼴의 전개도보다도 훨씬 흐름이 빨라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선행말을 뒤에서 보좌해주고 더 뛰어 더 뛰어 더 뛰어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번 경주 선행만은 2번 오레이스 위너가 되겠고 거리는 1800m. 얼마나 버티느냐가 관건이죠. 1700m를 불량주로에서 3위를 했었던 경험이 있는 오레이스 위너기 때문에 나름 자신은 있을 거예요. 쉽게 서지는 않을 겁니다. 그걸 가속화시켜줄 수 있는 말이 선행권에서 응수해주는 5번 퀸즈 챔피언, 그리고 외곽의 11번 스페셜 조이 인데, 스페셜 조이는 보통 이제 끌려나가서, 이건 끝내 페로비치 기수도 제어가 안 돼서 결국 이제 안장이 교체된 걸 수도 있고, 페로비치 기수가 인천 쓰나미를 선택해서 간 걸 수도 있고, 페로비치 기수의 선택이 과연 옳았을까요? 인천 쓰나미. 여기에 3번 홀리데이 펀치도 페로비치 기수에서 이현종 기수로 안장이 교체가 됐죠. 과연 그의 선택이 옳았는지 직접 인터뷰한 제가 현장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10번 스마트 타임. 이것도 페로비치 기수에서 바뀌었어요. 1번 슈퍼탱크 같은 경우가 1800m에서 늘 경쟁력이 있다
라고 하는데 경쟁력은 있을 때 결정력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말 중 하나입니다. 우승할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 그때 저는 이제 니콜라 기수가 입상을 차지했을 때는 티나브라더를 추천을 드렸던 상황이라서 정말 깜짝 놀랐었는데 이번에도 뭐 무난한 상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현장까지 살펴보면서 잘 마무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경주 보이시는 전개도보다는 더 재밌는 결과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 11경주 살펴봅니다. 자, 11경주 1등급 1400m 흥미진진합니다. 두바이에서 조금 아쉬운 성적 거뒀었던 천구가 다시 되돌아와 있고요. 33조에 또 하나의 기대주 1번 OS 화답이 과감하게 청구와 함께 맞붙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부산일보배를 내려가도 되지 않았을까 5월 초에 있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둘 다 포기를 했어요. 여기에 세계일보배 마주협회 장배에서 선전을 했었던 글로벌 퓨전 그리고 단거리라면 미래영웅 실질적인 승급전이라고 볼 수 있는 9번 신규 강자까지 가세를 합니다. 8번 미래영웅은 제가 취재수첩에서 찍어드렸잖아요. 체킹해드렸잖아요. 잊지 말고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전 클린업조이와 반마신차의 박빙승부를 벌였었던 것은 물론 빛의 정상이 늑발을 한 잘못도 있지만 빛의 정상하고도 마신차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았을 거라는 짐작을 가능케 하는 대목입니다. 8번 미래의 영웅을 일단 중심에 놓고 1번 OS 화답과 4번 청구가 설마 경합은 하지 않겠죠. 서인석 쪽에서 역시 설마 경합하겠어?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둘 중에 하나 따라간다. 누가 따라갑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대답을 안 하셨어요. 제 생각엔 천구가 따라갈 것 같습니다. 두바이에서 추익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1번 OS 하답에 선행을 나간다라고 한다면 좀 더 레이스는 빨라지고 최대한 버티기 위해서 더 도주를 할 거고 8번 미래영웅은 선의권에서 응수를 해주고 그냥 이대로 끝날 가능성도 있어요. 글로벌 퓨전이나 신규 강자 등의 말들이 괴롭히지만 않는다면 매직 댄서도 있네요. 선행 나갈 수 있는 말이. 8번 미래영웅을 놓고 생각을 해보는 마지막 11경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충마 위주로다가 복병이 있을 경우에 복병을 말씀을 드렸는데 복병 같은 경우 이제 제가 복병이 확실하다 생각이 드는 경주를 추천 경주로 잡았기 때문에 많이 오픈이 안 돼서 좀 아쉽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만큼 현장에서 복병같이 제대로 높이는 적중으로 여러분들 찾아뵐 테니까요. 현장 060-300에 5775로 제 목소리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출발 10분 전부터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로 출장하는 거 보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이번 주에도 확실한 적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